삼성전자가 연이은 하락을 맞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특히나 외국인들의 이 매도 행렬이 점점 더 강력해지는 모습인데, 자, 이번 주중에 있었던 금리 인하도 엄청난 또 영향을 받았고,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의 사법 리스크가 다시 한번 불거진 것도 있었고, 이제 앞으로 반도체 보조금 관련된 사실 문제들도 있었고, 지금 사실 악재에 악재는 다 꼈거든요. 그런데 주가는 그래도 5만 5천 원을 절대 깨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결국 이제 오늘가의 마진콜을 방지하기 위한 심리적인 라인이 5만 5천 원 바닥에 터치가 됐다는 거거든요. 어쨌든 삼성전자를 보유할 예정이고 보유하신 분들은 여전히 매력적인 구간이 있습니다. 여전히 이 사이에 박스가 다시 들어왔고, 저는 여전히 앞으로도 삼성전자는 망하지 않고 이겨낼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상황이 사실 쉽게 이겨낼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특히나 2025년이 그 누구보다 더 중요한, 삼성전자는 그 누구보다 훨씬 더 중요한 한 해입니다. 그래서 내년 그리고 주가 반등의 핵심적인 요소 영상을 좀 준비를 했으니까요.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삼성전자 얘기를 하려면 지수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최근 들어 코스피 지수가 속칭 말해서 바닥을 치고 있는데, 이 바닥을 치는 이유에 대해서는 뭐 트럼프 리스크도 있겠지만 이번 금리 인하가 굉장히 또 큰 한 몫을 했습니다. 0.25%로 2연속 금리 인하를 한 건데, 이게 15년 만에 글로벌 금융 위기 사태에 이어서 15년 만에 2연속 하락입니다. 왜 금리를 내렸냐라고 한다면 그만큼 우리나라 경기 시장이 어렵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무슨 어떤 중요한 사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이유를 막론하고 그냥 표면적으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봤을 때 얘네 금리를 내려? 얘네 힘들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나의 먹잇감을 줬다는 거고, 역시나 그러면 삼성전자에는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지금 이미 골드만삭스가요, 내년 한국 증시 투자 의견을 하향을 시켰습니다. 코스피 2750포인트 가면 잘 갔다. 2025년에. 그러니까 천장이 굉장히 낮아진 거거든요. 내년에 성장치가 GDP 관련해서도 지금 답이 없다. 하향 조정됐다. 내년에는 1.1%대로 내려갈 거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연이어서 지수도 외국인들이 이탈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금리 인하가 무조건적으로 당연하게도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럼 왜 안 좋냐면 이번 금리 인하를 통해서 환율 차가 더 크게 벌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직까지는 1,400원 터치를 한 해 만에 하고 있지만, 이제는 1,450원, 1,500원까지 갈 수 있다라는 뭐 우려적인 목소리 나오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뭐 1,500원은 뭐 멀었겠습니다만, 이렇게 음모론자가 나온다라는 것 자체만으로 사실 충분히 시장에 타격이 있거든요. 가뜩이나 트럼프가 관세를 높인다고 하잖아요. 관세도 달러로 냅니다. 똑같이 100달러를 팔아가지고 25%인 25달러를 관세로 낸다라고 했을 때, 1,000원일 때의 25%와 1달러가 1,400원일 때의 25%는 너무나도 다르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곧 실적으로 연결이 된다는 거거든요. 기업 회복, 실적 회복에도 분명히 영향이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금리 인하로 인해서 외국인들이 좀 더 부담스러워하는 현상이다. 자, 그러면 왜 우리나라 금리를 낮췄는데 환율이 올라가고 시장이 떠나가느냐? 금리 낮추면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전혀 아닙니다. 미국과 우리나라 시장에 이 금리 차를 버리면 안 돼요. 일본이 최근에 경기 침체 엔저 현상에 빠졌던 이유가 뭐냐면, 미국과의 금리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났기 때문이에요. 금리가 낮으면 내수는 굉장히 좋거든요. 자체적으로 대출도 많이 하고 할 수는 있는데, 정작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돈이 고금리 시장에 다 몰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쉽게 말씀을 드려가지고 왜 가느냐? 그냥 우리가 은행에다가 돈을 맡겨놔도 지금 3%대인, 연금리 3%대인 대한민국 시장에 넣을 것이냐, 연금리 4.5%인 미국 시장에 넣을 것이냐, 그냥 미국 시장에만 넣어놔도 공짜로 1.5%라는 공짜 수익이 생겨요. 그럼 전 세계에 있는 투자금이 어디로 갈 것이냐? 미국으로 간다는 거죠. 그쵸? 자, 거기에 추가적으로 플러스 알파입니다. 나스닥은 전 세계의 돈이 전부 다 모이는 시장인데, 반면에 우리나라는 아직 신흥국에 불과합니다. MSCI에서 선진국이 아니라요, 신흥국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선진 지수에 포함되지 못한 나라가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한다? 얘네 어려워서 금리를 낮췄다?
이게 외국인들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기에는 굉장히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나 삼성전자 자체적으로 앞으로 실적을 계산해야 되고 기술력이 부족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평가다 삼성전자에 치명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삼성전자의 특명이 하나가 있는데 금리 인하 그러면 한국이 먼저 내려왔으니까 미국이 어쨌든 내려올 거잖아요. 그럼 내년만 버티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내년을 버티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금리 인하가 종료되는 시점에 시중에 이렇게 돈이 풀리잖아요. 시중에 돈이 풀렸을 때 이게 삼성전자로 들어와야 되는데 이 돈이 삼성전자로 들어오면 괜찮죠. 삼성전자가 있을 때 지금 금리 인하 시기에서 이탈한 이 돈이 다시 삼성전자로 들어오면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이 시점이 됐을 때 2025년 1년 뒤인 현 시점이 됐을 때 아니면 2025년이 지나가고 있을 때 삼성전자에 투자할 만한 메리트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뭐죠? 바로 HBM. 이게 나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내년 1년이 거의 삼성전자 목숨을 걸어야 되는 1년입니다. 그 시점이 됐을 때 삼성전자 싸네. 삼성전자 10만 전자, 12만 전자 가겠네. 이런 생각이 들어야 시중에 돈이 풀릴 때 그런 생각이 들어야 삼성전자로 돈이 몰릴 수가 있다는 건데 지금 당장 경기가 어려워지니까 삼성전자의 주가는 상승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눌리는 모습을 가져갈 수밖에 없다는 거. 이게 굉장히 큽니다. 결국 그러면 삼성전자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25년도에 지금 있었던 뭐 임원진들 교체 앞으로의 사업 개선하면서 2025년 1년간의 그 계획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지금 삼성전자의 의지는 뭐냐면 다시 늦게라도 HBM을 가겠다는 거거든요. 자, 이번에 전영현 부회장이 이제 사업부서로 옮깁니다. 메모리 쪽에서 이제 힘을 보였었던 전영현 부회장이 다시 한번 이제는 HBM 고성능 D램 쪽으로 가겠다라는 건데 일단 퀄 테스트를 지금 당장 받네 마네는 사실 크게 의미는 없어 보여요. 어쨌든 이미 블랙웰에 뭐 들어가는 거는 마이크론이나 SK하이닉스 들어가는 건 기정사실화가 됐으니까 지금 삼성이 들어가봐야 뭐 사실 수주량이 그렇게 많지도 않을 거고 대신 블랙웰이 아니라 이제는 다음 이 GPU에 들어가는 HBM을 경쟁사에 비해서 상당히 빨리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그럼 이게 불가능하냐? 절대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왜 불가능하지 않냐면 지금 이 전영현 회장 취임과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는 게 이 천안 쪽에 패키징 사업을 또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 패키징 사업을 거의 올인하다시피 2027년까지 가동을 하겠다. 기존에 있었던 이 바이오 산업단지를 패키징 공장을 활용을 해서 패키징 연구와 패키징 활용을 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패키징을 통해서 HBM 격차를 줄여내겠다는 겁니다. HBM이 뭐냐? 말 그대로 얇은 메모리를 하나로 겹친 다음에 성능을 극대화시키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농축시키는 거잖아요. 그럼 이 농축을 시킬 때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걸 쌓고 나서 포장해서 하나의 물건으로 만드는 건데 자 이걸 하나로 합치기 위해서는 땜질도 해야 되고 하나로 여러 개를 쌓아 놓는 것까지는 쉬운데 이걸 하나로 포장하는 게 힘들잖아요. 이젠 단순하게 패키징이 그냥 후공정 작업이 아니라 이 모든 쌓아놓은 거를 하나의 물건으로 만드는 이 고난이도의 기술을 요구하는 이런 기술로 자리를 잡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삼성전자가 개선을 하겠다는 거고 2025년에 된다는 아니겠지만 대략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내년 또 하반기 출시 예정인 엔비디아의 GPU 여기 탑재를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이게 가능해야 된다는 거. 이걸 1차적으로 삼성이 목표를 잡고 있다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 부분이 핵심이 될 거고 다만 좀 우리가 걱정인 부분이고 리스크가 있는 부분은 뭐냐면 지금 일단 바이든이 약속했었던 이 삼성전자 보조금 9조 미국에 공장 지으면 9조 주겠다 이 칩스법 이거 트럼프가 재검토하겠다. 아니 그럼 약속한 건 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보조금 전수조사를 하겠대요. 실제로 인텔은 적게 받았습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당장 9조 실탄이 확보되지 못하면 좀 어려울 수도 있다. 이 9조를 받아서 2025년도에 미국 쪽 공장 가동하고 패키징 만들어서 HBM 간격을 줄여나가는 HBM 5세대부터는 사실 삼성전자가 앞설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5세대부터는 이 패키징 공정 자체가 굉장히 고난이도로 들어가요. 이번에 삼성이 추진하고 있는 2027년까지 천안에서 패키징을 한다는 그 부분이 이제 스타트가 되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2025년도에 정말 사활을 걸고 모든 걸 걸고 상승을 만들 수가 있겠다. 자, 불행 중 다행으로 삼성전자가 이렇게 눌려 있는 상황이다. 2025년도에는 금리
인하로 인해서 경기 침체 시기가 올 것이다. 대한민국 성장률 굉장히 낮다. 이럴 때 우리가 매력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구간에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은 삼성전자를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 포인트를 볼 수가 있을 텐데, 단기적으로 평단이 낮으신 분들, 나는 삼성전자처럼 기간이 오래 걸리고 나 못 믿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1월 효과라고 하죠. 산타랠리에서 이어지는 1월 효과. 물론 산타랠리가 안 온다는 얘기도 있지만 1월 효과만큼은 올 것이다. 왜? 1월에 2025년에는 어떤 걸 할 겁니다. 2025년에는 뭐 흑자 전환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뭐 내지는 2025년에는 뭐 HBM 사업 이거 끝낼 겁니다. 뭐 이런 계획서가 나오거든요. 기대감들이 자금으로 들어오는 시기예요. 단기적으로 보실 분들은 이 1월을 준비하는 12월을 좀 가져가면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장기적으로 가져가실 분들은 조금 더 지켜보는 게 맞을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6만원 라인 뚫어주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대신에 반대로 6만원 아래에서만 잡아가면 이 위로 올라갔을 때 충분히 우리가 삼성전자 평단을 낮출 수 있는 하나의 어떤 시기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었기 때문에 여전히 매력적인 구간에 있지만, 외국인들의 이런 미친 듯한 매도 행렬은 결국은 다시 매수로 돌아서야 되잖아요. 그 시점이 뭐다? 첫 번째로는 12월에 있는 셋째 주 목요일에 있는 옵션 만기가 첫 번째 기로가 될 수가 있겠고, 두 번째로는 12월에 미국에서 FOMC가 있죠. 여기서 금리를 동결하면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우리가 먼저 인하를 했잖아요, 금리를. 그럼 미국이 따라서 내려와 줘야 됩니다. 그래야 맞춰져요. 자, 그러면 12월 FOMC 그리고 여기서 금리를 인하한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단기 반등 나오면서 55,000원 위로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높겠다. 다시 한번 좀 외국인들이 서서히 들어올 확률이 높겠다. 외국인도 사람이니까 삼성전자가 지금 저렴하다는 거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 인지를 하시고 삼성전자를 좀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어쨌든 매를 먼저 맞은 상황이거든요. 다만 2025년이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2025년에 성공적인 또 결과값이 나온다면 단기적으로 주가 급등도 전 나올 수 있다라고 보는데, 그렇지 못하다면 26년, 27년 앞으로의 삼성전자의 미래가 굉장히 어두워질 수가 있다. 그러면서 계속 그냥 횡보만 하는 이런 흐름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2025년에 또 이재용 회장의 사법 리스크도 또 도졌습니다. 좀 이재용 좀 안 건드렸으면 좋겠다. 삼성이 흔들리고 롯데가 흔들리고 대한민국 대기업들이 흔들리고 있는 현재 상황이거든요. 이런 시기에서 위기가 곧 기회다라는 얘기가 있지만, 사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걸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이성적인 판단이 굉장히 불가능할 정도로 막 뉴스에서도 가스라이팅을 하고 외신에서도 가스라이팅을 하고 이럽니다. 그래서 이 정보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걸러서 좀 듣는 게 멘탈 트레이닝에 분명히 좀 도움이 될 거고요. 이런 시기일수록 뭐 비중을 축소하면서 뭐 앞으로 좀 어떻게 좀 트럼프 시대에 대응을 해 나갈지 이렇게 구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나는 삼성전자 길게 볼 거니까 조금만 더 여유롭게 가자. 이런 게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조그마한 이벤트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주식 공부방 11,482분과 함께하는 요 주식 공부방을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좀 공유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까지는 이렇게 영상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었던 적이 없을 거예요. 조그만한 여러분들과 함께 또 다음 시장을 좀 준비하자라는 의미에서 좀 준비한 이벤트고요. 참여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1668-5284번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발송해 주시면 완료고요. 친절하게 요 입장 방법 여러분들한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또 영상을 또 굉장히 오래 쉬었고, 여러분들을 또 인사드리지 않았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이런 방이라든지 아니면 자격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 좀 있었거든요. 자, 이 방에서 뭘 하냐면요. 실시간으로 주가 급등이 기대되는 종목들 여러분들한테 종목 이슈 브리핑해 드리고 있고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라면 누구나 입장 가능한 방입니다. 말 그대로 앞으로 어떠한 기업들, 섹터들 현재 시장이 어떻게 좀 흘러가고 있는지, 뭐 직장 생활을 한다라든지 여러분들이 어떠한 좀 종목, 기업들을 좀 눈여겨봐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하고 있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이런 것들을 공유해드리는 방이다. 자, 그러면 네가 뭔데 이런 방을 좀 운영을 하느냐?
이렇게 말씀 주실 수도 있을 텐데 이상한 회사 아니고요. 투자 자문사, 참투자 자문사 자문역 소속으로 여러분들한테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제 합격증입니다. 투자 자산 운용사로 합격증 번호 조회해 보시면 전부 다 나오고요. 정식적으로 협회에 등록돼 있는 자문역으로서 참투자 자문에서 이제 여러분들께 주식 공부하시는 데 있어서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는 요 방에서 종목 브리핑이라든지 앞으로 산업 분석들 요런 것들 무료로 좀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리포트 같은 것들도 좀 챙겨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최근에 요 플리토라는 기업을 또 브리핑을 드렸었는데 AI 소프트웨어 쪽으로 좀 흐름이 넘어가고 있다라는 영상에서 드렸었던 것 같은데 실제로 요 정보방에서는 여러분들한테 주목할 만한 기업을 또 브리핑을 드렸습니다. 요 시점에서 말씀드리고 나서 3거래일 연속도 좋은 흐름이 나와주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스트소프트도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드렸었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종목 공유 이후에 또 좋은 흐름 또 이어나가고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실시간으로 어떤 뭐 뉴스 흐름 관련된 좀 중요한 내용이 나온다면 여러분한테 공유를 드리고 어떠한 기업들 이 기업입니다라고 이렇게 브리핑을 해드리는 주식 공부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시간으로 여러분들한테 뭐 단타를 치세요 이런 개념의 방이 아니고요. 중장기적으로도 트럼프 시대에 맞춰서 최근에는 변압기 관련된 전기 시장 관련된 요 종목들 또 기업들 이렇게 자세하게 또 보고서도 여러분들한테 좀 공유를 드렸었거든요. 단기적인 흐름을 가져가실 분들도 모두 다 들어오셔도 좋고요. 중장기적으로 지금 상황에서 길게 바라봐야 되는 종목이 뭐냐라는 게 좀 궁금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들어오셔서 이런 기업이 있구나. 이러한 성장성을 가지고 있구나. 재무제표가 이렇구나. 이런 부분들도 모두 다 좀 배워가실 수 있는 방이니까 꼭 한 번씩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아침 저녁마다 아침 9시 그리고 시장 마감이 되면 여러분들한테 장 전시황도 드리고요. 그리고 장 마감 시황도 이렇게 또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이 어떻게 됐는지 좀 바쁘다 보면 시장을 들여다보지 못할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요거 하나씩만 사실 읽어봐도 오늘 시장이 어떻게 됐고 주요 뉴스가 어떤 게 있었고 주도 기업 섹터는 어떤 게 있었고 오늘은 어떠한 이슈들로 시장이 흘러가겠구나. 이런 거 하나씩만 읽어보셔도 하루 종일 시장을 들여다보지 않아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상황 인지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이거든요. 요거 매일매일 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꼭 챙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무료로 공유를 드리고 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668-5284번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구독자 인증 완료입니다. 구독자 인증을 제가 받는 이유는 뭐냐면 이 무분별하게 사실 들어오다 보면 사건 사고도 굉장히 많고 특히나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좀 더 혜택을 좀 드려야 되잖아요. 어쨌든 또 많다면 많고 또 적다면 적은 구독자분들이지만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또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점, 또 주식 유튜버로서 투자 자문사에 재직 중이긴 하지만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그리고 또 유튜브 활성화 채널을 위해서 또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점 좀 알아주시면 좋겠고 1668-5284번입니다. 근데 요거는 수신 전용 번호예요. 뭐 스팸이나 이런 거 전혀 오지 않는 수신 전용 번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668-5284번으로 구독 인증 문자만 보내주시면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또 회신이 갈 때는 또 010 번호로도 갈 수 있기 때문에 또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 방 들어오셔서 어떠한 좀 전략을 세워야 될지 모르겠다 아니면 좀 시장을 읽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매번 저는 좀 뒤따라가느라 좀 항상 처진다. 사실 이 주식 손실이 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내용 중에 하나가 나는 의도치 않았는데 자연스럽게 또 추격 매수가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내가 추격을 하고 싶지 않은데 뉴스에서 계속 안 좋은 얘기들이 나오니까 안 좋게 인식을 하는 거고 좋은 얘기가 나오니까 좋게 인식해서 사는데 그게 사실 끝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남들보다 빠르게 정보를 선점하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주식시장을 이겨나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들어오셔서 많이들 도움들 받아가시라고 이렇게 제가 또 조그마한 이벤트 준비했으니까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1668-5284번으로 구독이라고 지금 바로 문자 발송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비슷한 사례 중에 또 안 보내주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링크 안 보내드리면 제가 채널 삭제를 하겠습니다. 그 정도로 자신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들어오셔가지고 한번 확인해 보시고 여러분들 공부하시는데 도움들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벤트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영상, 좀 희망찬 내용으로 여러분들한테 좀 인사를 좀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최근 몇 달간 동안은 좀 우중충한 얘기만 좀 드린 것 같은데 정말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안 좋은 상황인데 좋다라고 감언이설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한테 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 게 여러분들이 또 위한 거라고 좀 생각해서 여러분 이 시기 저 박프로와 함께 잘 이겨내셔서 앞으로 또 주식시장 또 파이팅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들 참여해 주십시오.